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19회차 린 스타트업 두 번째 시간이네요. 네. 자, 이거 어떠세요? 이 이야기. 참신한 아이템, 유능한 실행력, 든든한 자본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도 아이디어의 90%는 실패한다. 암울하네요. 그쵸? 자, 알베르토 사보이아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이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실패에 대해서 야수라는 표현을 하면서 야수의 이빨에 물어뜯긴다 라는 표현을 하고요. 생각랜드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뒤에 생각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 수는 있겠지만 말 그대로 그거예요. 내 머릿속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했을 때는 될 것 같아. 이거 되게 필요할 것 같아. 이거는 되게 좋아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을 생각랜드 라는 용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되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느냐? 바로 린 스타트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즉,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될 아이템인지 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건 꼭 필요합니다. 자, 린 스타트업은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학습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측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걸 반영해서 또 만들고 하는 이 순환의 속도를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린 스타트업은 3단계로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와 솔루션의 적합성, 즉 problem, solution, fit을 확인하는 거죠. 과연 이 문제는 이 솔루션으로, 이 해법으로 풀 수 있는 거야? 이게 서로 fit이 맞아? 라는 거를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걸 맞다고 알게 되었으면 이제 고객과 솔루션이 맞는가, 이 솔루션을 이 고객이 과연 필요로 하는가, 이 고객은 이 솔루션에 적합한 고객인가를 알아보는 problem, market fit을 확인해보는, 즉 시장이 우리 것을 원할지를 알아보는 그 problem, market fit 단계를 거쳐서 3단계는 이 1단계와 2단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스케일업, 이 린 스타트업은 속도감을 특징으로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Problem Market Fit은 우리가 시장 적합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린 스타트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이기도 하고 결과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Problem Market Fit을 맞추게 된다 그러면 우리 제품은 선택이 될 것이고 이 Problem Market Fit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린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시장과 제품이 서로 맞는가? 어떨까요? 시장과 제품이 서로 합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것처럼 Problem Solution Fit과 Customer Problem Fit을 모두 다 맞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제와 솔루션이 서로 맞는지, 그리고 고객과 문제가 맞는지, 고객이 정말 그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 맞아? 정말 그거 해결해 주길 원해? 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일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거 불편하지 않은데 내가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그걸 구매할 필요가 없고 구매할 의사도 없겠죠. 자,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탄산음료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만약에 고르라고 한다면 콜라하고 사이다 중에서 저는 콜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왠지 콜라가 진짜 탄산음료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탄산음료에서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뭐죠? 살찌는 문제나 아니면 치아 부식의 문제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되지만 아마 콜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걱정거리일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카페인에 문제가 없는 크리스탈 펩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은 이런 무색투명한 콜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팔렸어요. 고객은 카페인의 문제가 이 콜라에서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누가 돈을 주고 이거 사이다야 콜라야? 이것은 사이다인가? 콜라인가? 근데 이런 거를 아무도 안 샀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었던 돈과 자원은 모두 다 허공에 날아간 셈이죠.
대기업이라면 누군가 책임지는 걸로 끝나겠지만 우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객이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성공 기업의 80%는 일단 문제의 검증에 집중했지만 실패 기업의 74%는 제품을 먼저 만들기 시작하고 제품이 좋은지를 검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린 스타트업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가설을 수립하고 이것을 MVP를 통해서 빠르게 만들어보고 그것을 고객에게 측정해보고 평가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부족한 점을 메꿔서 반복적으로 보완하거나 혹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바꾸는 피벗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과정을 밟아나가는 건데 피벗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구기 종목에서 한 발을 축으로 두고 이쪽 발을 축으로 두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한 발, 즉 사업의 목적이나 미션, 기본은 그대로 두면서 전략이나 대상이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제가 개념도를 말씀을 드리면서 MVP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까요? MVP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스포츠 용어인 최우수 선수를 이야기하는 MVP와 스펠링이 같죠. 저는 또 뭐 약간 생각해보면 의미가 서로 통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우리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 기능을 최소한으로 구현한 제품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MVP를 설명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그림입니다. 일단 바퀴 한 개로 시작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형태를 갖춘 즉 바퀴 두 개를 달고 있는 널빤지처럼 이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를 갖추고 시작하는 거죠. 그 후에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얘를 움직이기 좋은 손잡이를 달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런 킥보드가 만들어지고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전거가 만들어지고 좀 더 쉽고 빠르게 갈 수 있게 모터를 달아주세요 오토바이가 나오고 이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어주세요 자동차가 되는 방식으로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이것이 최소한도의 요건을 갖춘 제품으로서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되어서 최종적인 목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MVP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이걸 왜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바로 애쉬 모리아가 말한 것처럼 스타트업의 가장 큰 위험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보셨던 크리스탈 펩시 혹은 정말 참혹하게 실패했던 뉴코크 같은 것들인 거죠. 아주 재미있는 MVP 사례 하나 보여드릴게요. 카닥인데요. 맞춤형 자동차 관리 앱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자동차 수리 견적 비교 서비스였던 거죠. 처음에 이 카닥은 홈페이지를 만들긴 했어요. 랜딩 페이지라고 하는 한 페이지 정도의 그냥 사진을 업로드하는 기능만 담겨 있는 그러한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지인을 설득하거나 아는 사람을 설득을 해서 자동차 그 사진을 수리가 필요한 부분 사진을 여기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사진을 가지고 친한 자동차 수리업소, 공업소를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는 견적을 내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군데의 그 공업소를 찾아가서 견적을 받아서 자동으로 견적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자료를 올려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사람이 뒤에서 실제로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사람이 몸으로 백엔드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컨시어지가 MVP에선 되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객의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고객들이 이것을 올려달라고 제품에 대해서 견적을 내달라고 사진을 올릴 것인가,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내가 올린 견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MVP를 만들어 보고 2달 후에 정식 앱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속도감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와이퍼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와이퍼도 처음에 일단 강남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내가 가지고 가서 차를 가지고 와서 세차를 해주고 도로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세차 배달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목표로 했던 강남 3구에 가서 전단지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요. 그리고 의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고객에게 물어봐요. 아, 좀 이 사람이 이걸 가지러 온 와이퍼 직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조끼를 만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보관증을 달라, 뭐 영수증을 달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지금은 오프라인 매장을 갖출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 개념도와 모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례들도 같이 알아보았고요. 왜 우리가 린 스타트업을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린 스타트업은 의심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게 정말 좋은가? 고객이 원하는 것인가? 하는 의심 상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으로 탐구를 계속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존 듀이라는 교육학자가 이야기했던 사고의 핵심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